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이소. 자,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부산시 슬로건 상징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시 홈페이지에 상징들이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시청 앞에 보면 국기나 시기를 개양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시기가 교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보니까 시청에 들어가는 그 건물 입구에 유리 출입구 거기도 이제 스티커를 한참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은 있지만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우리는 일병통행으로 갈 길을 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예. 물론 시의회에서 슬로건과 상징물 변경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예. 여기에 슬로건과 상징물 변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제가 크게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의견 수렴 과정이 기간,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게 슬로건과 상징물을 바꾸는 부산시의 그 조례에 보면 예.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공청회는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개정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네네. 보통 어떠냐면 이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좀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일반적인 이제 절차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의사 수렴 과정은 거쳤지만은 찬반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는 잘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 과정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 시의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슬로건과 상징물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네. 예.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조례를 통과돼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 예. 그는 부산시가 이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변경된 슬로건과 상징의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네네.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내용이 괜찮다면 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경된 슬로건과 상징물이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나타내기에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을 때 이걸 부산의 상징으로 하기엔 좀 부끄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슬로건의 경우 부산 이즈 굿이거든요. 예, 예. 네, 네. 이게 이제 슬로건이 영어인데 물론 이전 슬로건도 영어였습니다. 예. 다이나믹 부산. 근데 이번 슬로건은 영어를 보면 뭐 부산시의 해석은 부산이라 좋다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에 굿은 좀 좋다는 이미지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쓰는 굿은 만약 성적에 비교한다면 뭐 F보다 좀 괜찮다, 낫다. 예. not 이런 bad. 그런 이런 뜻. 오히려 뜻으로. not bad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심지어 예, 예, 뭐 굿보다. excellent, 뭐 예. great, 뭐 예.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표현이고 그래서 굳이 직역한다면 부산은 그저 그래 뭐 이 정도라고 전문가들 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미국에 사신 분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어 B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는 B뿐만 아니라 BS라는 예. 상징이거든요. 예, 예. BS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외국의 두 회사의 CI와 그 상품을 좀 뺏긴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예. 한 회사의 CI 그리고 네덜란드 코인 회사 같은 경우는 발행하는 토큰과 매우 유사한 부산시의 상징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BS라는 것은 외국의 비속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속어를 원 단어로 안 쓰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우리도 직접적으로 욕하기 싫을 때 약자를 쓰는 경우처럼 예. ABS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부산시 이게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예.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이제 영문과 퇴직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영어권의 뭐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바로 이제 그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부산시도 좀 그러니까 영어 외국인한테 자문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게 B와 S가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데 보이진 우리가 않죠. 근데 이게 B와 S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약간 좀 우리 말로는 그런데요라고 얘기를 네, 했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계속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5월 1일 시의 예산특위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후 내놓은 답변을 보시면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입니다. 변리사의 자문을 5월 1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5월 1일 전까지 외국 회사의 CI와 토큰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30일 어떤 자료에 보면 유사 상징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5월 1일 자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문자 B의 경우 식별력이 없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문자라는 자문을 받았다. 근데 상징이란 거는 식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식별력과 변별력이 없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런 문자를 왜 부산시에 상징물로 사용하냐는 거죠. 고유하고 독특해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이런 절차의 문제,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물론 뭐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부산시가 아직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지만 상징물을 홍보하는 예산이 5년간 130억 원을 예상해놨습니다. 네네. 상징물 변경에도 막대한 시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홍보하는 데만 130원을 쓴다니 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네네. 시민의 예산으로 부산시가 이런 홍보 예산 130억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엑스포 홍보 예산도 300억이거든 올해 예산이요. 네네네. 이런 생각이 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실사단 왔을 때 거리마다 BIG 다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거 상징물도 뭐 이렇게 얼핏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그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기 중에 조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선포식을 하고 벌써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조례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것이죠. 네. 근데 일단 부산이 네. BIG 해가지고 저도 뭐 그냥 뭐 나쁘진 않다 했는데 네. 사실 그 BS 네, 그 네.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로고 그거는 상징물 그거는 야 좀 많이 유사하다 했는데 네. 오히려 변리사는 괜찮다. 그러니까 변리사 분들이 이렇게 특허내고 뭐 이런 거 특허권 침해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저작권 얘기할 때 변리사 얘기하잖아요. 예, 변리사는 그러니까 저작권만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변리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B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예. 거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릴 이유는 없다. 음. 근데 아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상징이라는 건 고유하고 독특하고 우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식별 가능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B를 사용했다는 그거는 건 약간 그 네. B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B를 어떻게 이제 독특하게 만들어냈느냐. 네. 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문장만 빼놓고 약간 그 언어에 너무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많이 닮아 있긴 한데 예. 변리사는 이거 닮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또 물어보는 게 그 추진 과정상에 우리 투표도 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절차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의견 수렴의 과정이 기간, 대상, 방식,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일단 한 20년 이상 사용된 슬로건과 상징을 4개월 만에 바꿨고요. 짧은 기간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교체할 때 좀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수기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아주 간편하고 좀 쉽게만 접근하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제 부산시 인스타그램 또 키워드 선호도 평가는 20대에서 50대까지만 국한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그 통로나 연령대가 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징물과 슬로건 변경의 근거가 되는 작년 11월에 뭐를 했냐면 도시 브랜드 리뉴얼 사전 적정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도시 브랜드를 바꿀까요?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를 질의를 한 거예요. 네. 1,000명에게. 그러니까 1,000명에게 질의해서 71%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예. 71%가 동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바꾸는 근거와 계기가 됐는데 예. 그렇게 71% 중에는 20대와 50대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한다면 물론 이렇게 쉽게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부산시의 어떤 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좀 심사숙고할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대부분의 정책을 아니면 부산 시민단체가 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에서 700명 정도 찬성했다 그러면 이 정책 바꿔줘 아니면 이 정책 추진해줘 하면 추진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상징물과 슬로건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 조사를 하거든요. 예. 온오프라인 조사를 합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예. 9일간 조사에서 6만 585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조사에는 2만 3,552명이 참여했고요. 온라인 조사는 3만 7,03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조사의 35.9%가 해외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국내 기준, 그럼 국내에서 참여한 온라인 조사에는 50.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 조사는 스티커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20년간 사용한 상징을 스티커 조사로 바꾸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조사의 경우 부산 외가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물론 부산 외에 아니면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좋지만 그 규모나 그 방식은 좀 특정적이거나 한정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총 따지면 전체 선호도 조사에 부산외가 참여한 경우 오프라인은 사실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외와 부산내를. 예. 그러면 온오프 전체 온라인만 표시된 걸 봐도 26%나 차지하거든요. 부산외가. 예. 그럼 부산의 상징물과 슬로건을 바꾸는데 부산 외 사람들이 4분의 1 이상 참여해서 이것을 결정하는지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조사할 때 왜 변경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서 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는 선호도 조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가 부산의 상황, 전문가들 의견은 안 담았나요? 부산시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예. 입법 예고 예. 과정에서 이제 참여연대가 사실 부산 참여연대가 이걸 알게 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산에는 크게 이제 부산 디자인 총연합회와 동남권 디자인 협회라는 큰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변경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디자인 이거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소수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작업을 할 때는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부산 지역 전문가들이나 또 협회와 소통하고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한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되고 역할은 어떻게 했는데 시민 참여와 전문가 그룹이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되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의문과 의구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에 있는 디자인 전문가 그룹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 참여도가 좀 많이 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 어떤 대응 활동을 했습니까? 일단 기자회견 2차례를 했었고요. 네. 시의회 방청했고 1인 시위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좀 강력하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좀 항의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좀 무시됐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단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4월 18일, 4월 예. 17일 한 단체가 참여 못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부산시나 또 디자인 관련 우리 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거기서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알겠습니다.
반론의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제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될 수는 있지만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찬반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기자회견에 좀 압박을 가했다는 것 자체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그리고 좀 개방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데 이게 너무 많이 일이 진척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바꾼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